도자이 전장 주식회사 도쿄 본사에서는 대부분의 부서가 월요일 아침에 미팅을 한다. 그 자리에서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받거나 업무에 관한 대략의 지시가 내려지기도 한다. 4월 중순의 월요일, 특허 라이선스부 특허 1 과장인 나가사카의 브리핑은 급기야 며칠 전 개통된 세토 대교까지 언급하고 있었다. 지난달에 준공된 세이칸 터널도 화제에 올리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한층 좁아지고 더욱 발전된 자동차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이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는 얘기로 끝을 맺었다. 필시 지난주 회의에서 누군가 했던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거실터였다. 미팅이 끝나자 부하 직원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다. 전화를 거는 사람, 서류를 꺼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급히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이 부서의 평균적인 월요일 풍경이다. 타카미야 마코토 역시 평소처럼 업무에 시동을 걸고 금요일에 하다만 특허 출원 절차를 매듭짓는 작업에 들어갔다. 머리를 워밍업하기 위해 그리 급하지 않은 일은 조금씩 다음 주로 넘기는 것이 그의 업무 방식이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기 전에 이반 좀 모여보지 라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지난해 말 개장으로 승진한 나리타였다. 이반이란 전기, 전자, 컴퓨터 관계 특허를 취급하는 팀의 명칭이다. 그러니까 이는 일렉트로닉스의 머리 글자인 것이다. 개장 이하 5명의 스태프로 구성된 팀이다. 다들 나리타의 책상을 빙 둘러싸듯이 모여 앉았다.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듣도록. 나리타가 다소 굳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생산기술 엑스퍼트 시스템에 관한 얘기야. 그게 뭔지는 다들 알고 있겠지? 마코토를 비롯한 3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에 입사한 야마노만 잘 모르겠는데요 라며 개면적인 표정을 지었다. 엑스퍼트 시스템이 뭔지는 알아? 아니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럼 AI는? 그건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야마노는 자신 없는 태도로 되물었다. 최근에 급격하게 발달한 컴퓨터 분야에서는 컴퓨터의 기능을 좀 더 인간의 두뇌에 가깝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타인과 스쳐 지나갈 때 상대와의 거리를 측정하며 걷지 않는다. 그때까지의 경험과 직감 등을 통해 걷는 속도와 방향을 적당히 조절할 뿐이다. 그처럼 유연성 있는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엑스퍼트 시스템은 인공지능의 용도 중 하나로 전문가를 대신하게 하려는 것이지. 소위 전문가라든가 엑스퍼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지식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가졌잖아.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초보자라도 그 시스템만 있으면 전문가처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엑스퍼트 시스템이야. 현 단계에서 실용화된 것은 의료 엑스퍼트 시스템과 경영 진단 엑스퍼트 시스템 같은 것이 있지. 나리타는 거기까지 설명하고 나서 이해하겠어? 라고 야마노에게 물었다. 어느 정도는요? 라고 야마노가 대답했다. 우리 회사도 2~3년 전부터 그 시스템에 주목해왔어. 그 이유는 우리 회사는 급성장한 탓에 베테랑 사원과 젊은 사원의 나이차가 크잖아. 그러니 베테랑 사원이 정년이 된다든지 하면 진정한 의미의 엑스퍼트가 없어지는 셈이지. 그런데 특히 금속 가공이라든가 열처리, 화학처리 같은 생산기술 분야는 장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요구되기 때문에 베테랑이 없어지면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엑스퍼트 시스템을 구축해서 젊은 기술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지. 그게 생산기술 엑스퍼트 시스템인가요? 그래, 생산기술부와 시스템 개발부가 공동으로 개발했어. 이미 워크스테이션에 도입돼서 이용이 가능할 텐데
그러면서 나리타는 다른 세 사람을 둘러봤다. 그럴 겁니다. 기술 정보 검색용 패스워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요. 마코토가 대답했다. 기술 정보에는 대외 비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원이라도 패스워드를 취득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한다. 마코토를 비롯한 특허 부원들은 모두 특허 정보를 검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전원이 취득한 상태였다.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나리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우리 부서와는 크게 상관없어. 아니 거의 무관하지. 생산기술 엑스퍼트 시스템은 사내에서만 사용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상 특허와는 기본적으로 무관하니까 말이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원이 물었다. 나리타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방금 시스템 개발부 사람이 찾아왔어. 그 사람 얘기가 현재 몇몇 중견 회사 사이에 어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나돌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가 곧 금속 가공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해도 좋을 물건이라는 거야. 그의 말에 부하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소프트웨어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마코토가 물었다. 나리타가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였다. 우연히 그걸 입수하게 됐는데 시스템 개발부와 생산 기술부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 회사 생산 기술 엑스퍼트 시스템의 금속 가공에 관련된 부분과 데이터가 아주 흡사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 프로그램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건가요? 마코토보다 한 살 위인 선배가 물었다.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겠지? 그 소프트웨어의 출처는 안 밝혀졌습니까? 이번에는 마코토가 물었다. 아니 밝혀졌어. 도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데 거기서 선전용으로 뿌린 모양이야. 선전용이라고요? 그 소프트웨어는 말하자면 맛보기용 정도의 물건이야. 극히 한정된 정보밖에 들어있지 않지.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정식 금속 가공 엑스퍼트 시스템을 사라는 거야. 그렇군요 하고 마코토는 납득했다. 말하자면 화장품 샘플 같은 것이겠지. 문제는 그게 만일 우리 회사의 생산기술 엑스퍼트 시스템의 내용이 외부로 흘러간 것이라면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 거야. 더 나아가 증명한다 해도 과연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제조와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조사해야 한다는 거군요. 마코토의 말에 나리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미 판례가 나와 있어. 하지만 프로그램에 도용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건 그리 간단하지 않거든. 소설의 표절과 마찬가지야. 얼마만큼 유사해야 범죄인지 선을 긋기가 어려워. 하지만 어떻게든 해보자고. 그런데 말이죠. 야마노가 입을 열었다. 만일 우리 회사 엑스퍼트 시스템의 내용이 유출된 거라면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기술 정보는 모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자 나리타가 한쪽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쓴 웃음을 지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회사가 신형 터보 차저를 극비리에 개발했을 때 일이야. 부품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겨우 시작품 1호가 완성됐지. 그 2시간 후 나리타가 야마노 가까이로 얼굴을 들이댔다. 경쟁자 터보 엔진 개발 담당 과장의 책상 위에 완전히 똑같은 터보 차저가 놓여 있었어. 네 하고 야마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나리타가 희죽거리며 그게 바로 개발 경쟁이라는 거야 라고 말했다. 어떻게 그런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 후배를 보며 마코토 역시 씁쓸하게 웃었다. 일찍이 자신도 똑같은 얘기를 들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마코토가 세이조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시각은 저녁 8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예의 엑스퍼트 시스템에 관한 조사가 시작된 탓에 벌써부터 야근을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일을 좀 더 하고 와도 좋았을 걸 하고 후회했다. 실내가 깜깜했기 때문이다. 그는 현관 복도 거실에 전등 스위치를 차례대로 눌렀다. 4월이라고는 하지만
하루 종일 불기운이 없었던 바닥의 싸늘함은 슬리퍼를 신었음에도 충분히 전해졌다. 마코토는 윗도리를 벗고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어헤쳤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버튼을 눌렀다. 몇 초 32인치 대형 화면에 찌부러진 열차 차량이 비쳤다. 이미 몇 번이나 본 영상이다. 지난달 중국 상하이 교외에서 발생한 열차 정면 충돌 사건 장면이었다. 이어서 영상은 그 후의 경과를 전했다. 사고를 당한 열차에는 사립고치하계 고등학교 수학여행단 193명이 타고 있었고 그중 인솔교사 1명과 학생 26명이 사망했다. 희생자의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교섭이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리포터는 전했다. 마코토는 야구 중계를 보려고 채널을 돌렸다가 오늘이 월요일이라는 걸 깨닫고 텔레비전을 아예 꺼버렸다. 그러자 텔레비전을 켜기 전보다 정적이 한층 깊어진 느낌이 들었다. 그는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결혼 축하 선물로 받은 꽃무늬 글자판 시계는 8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코토는 소파에서 일어나 와이셔츠 단추를 풀면서 부엌 쪽을 들여다보았다. 시스템 키친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싱크대 속에는 씻지 않은 그릇 하나 없고 사용하기 좋게 배열된 조리 기구들은 모두 새 것처럼 빛났다. 그러나 마코토가 알고 싶은 것은 부엌 청소가 빈틈없이 잘 돼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저녁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하는 것이었다. 외출 전에 저녁 준비를 끝낸 건지 아니면 돌아와서 시작할 건지 알고 싶었다. 부엌의 상태로 보아 오늘 저녁은 후자 같았다. 그는 다시 시계를 보았다. 긴 바늘이 조금 전 봤을 때로부터 2분 정도밖에 옮겨가 있지 않았다. 그는 거실 장식장 서랍에서 볼펜을 꺼내 벽에 붙은 달력의 오늘 날짜에 커다랗게 X 표시를 했다. 자신이 먼저 들어온 날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번 달 들어 표시를 시작했지만 그 의미를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적당한 기회가 오면 말할 생각이다. 악의적인 행위라는 자각은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X 표시는 이미 10개를 넘어섰다. 아직 이달이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아내가 일하겠다고 했을 때 허락한 것이 역시 잘못이었나. 마코토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후회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신에 대해 도량이 좁은 남자라는 자기 혐오도 느낀다. 유키오와 결혼한 지 2년 반이 지났다. 그녀는 마코토가 생각한 대로 아내로서 완벽한 여자였다. 무엇을 하든 솜씨가 나무랄 데 없었다. 특히 요리 솜씨는 감탄스러울 정도로 훌륭했다. 프렌치든 이탈리언이든 일본 음식이든 프로 요리사 못지않게 차려내곤 했다. 이런 말은 정말 하기 싫지만 넌 금세기 최고로 운 좋은 남자야. 저런 미인을 신부로 맞은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판에 요리 솜씨까지 훌륭하니 말이야. 너랑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이지 나 자신이 싫어진다. 결혼 후 이 집에 초대받은 친구들 중 한 명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다른 친구들 역시 동감이라는 듯 질투에 찬 대사를 연발했다. 물론 마코토도 그녀의 요리 솜씨를 인정했다. 결혼 초기에는 거의 매일 칭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마가 인류로 이름난 음식점에 자주 데려가 주셨어요. 어렸을 때 맛있는 걸 먹어보지 못하면 진정한 미각을 가질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값만 비싸고 맛도 없는 가게를 좋아라 하며 다니는 건 어렸을 때 맛있는 걸 먹어보지 못한 증거래요. 덕분에 나 혈액안에서는 웬만큼 자신이 있어요. 그래도 당신이 좋아하니까 정말 기뻐요. 마코토의 칭찬에 유키오는 그렇게 말하며 기뻐했다. 살짝 수줍어하는 듯한 그 모습에 마코토는 꼭 껴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가 손수 만들어주는 요리에 입맛만 다시면 되는 생활은 2달여 만에 끝나고 말았다. 그 계기가 된 것은 그녀의 이 한마디였다. 여보, 나도 주식 좀 사볼까? 주식을?
그때 마코토가 주식이라는 말을 얼른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때까지 그녀가 보여준 일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의 얘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주식 투자를 뜻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놀랍기보다 당황스러웠다. 당신이 주식에 대해 뭘 좀 알아? 알죠. 공부도 했는걸요. 공부를 했다고? 그러자 유키오는 책꽂이에서 책을 몇 권 뽑아 보여주었다. 모두 주식 매매에 관한 입문서와 해설서였다. 평소에 책을 별로 읽지 않는 마코토는 거실에 놓인 앤티크 분위기의 서가에 그런 책이 꽂혀 있는지도 몰랐다. 주식을 왜 하고 싶은데? 마코토는 질문의 방향을 바꿨다. 집에서 집안일만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아마 당분간 더 좋아질걸요?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요. 하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 그야 어쩔 수 없죠. 게임인걸. 그리고 유키오는 경쾌하게 웃었다. 게임인걸이라는 말에 마코토는 처음으로 유키오에게 불쾌감을 느꼈다. 뭔지 모르지만 배신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말에 그런 기분은 한층 뚜렷해졌다. 걱정 말아요. 절대 손해보지 않을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내 돈으로 할 거예요. 당신 돈이라니? 나도 저축해 놓은 돈이 조금 있거든요. 그야 그렇겠지만 내 돈이라는 사고방식에 그는 거부감을 느꼈다. 부부가 내 돈, 네 돈이 어디 있냐는 것이 지금까지 그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안 되나요? 유키오가 눈을 치켜뜨고 남편을 보았다. 마코토가 계속 말이 없자 그녀는 조그맣게 한숨을 내쉬며 그렇군요. 역시 안 되는 거군요.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않을게요. 라고 하더니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주식 관계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가녀린 등을 보고 있자니 마코토는 자신이 한없이 째째한 남자로 여겨졌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무리한 부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조건이 있어. 유키오의 뒷모습을 향해 그가 말했다. 깊이 빠지지 말 것. 그리고 빚은 절대 지지 말 것. 지킬 수 있겠어? 유키오가 뒤돌아 그를 보았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괜찮겠어요? 약속 지킬 수 있어? 꼭 지킬게요. 고마워요. 그녀는 마코토의 목을 꼭 껴안았다. 그러나 마코토는 그녀의 잘록한 허리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면서 뭔지 모를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키오는 그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주식으로 순조롭게 자산을 불려나갔다. 그녀의 최초 자금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매매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마코토는 전혀 몰랐다. 하지만 증권회사 담당자에게 걸려오는 전화 통화 내용으로 미루어 그녀가 1,000만 엔 이상을 굴리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였다. 당연히 그녀의 생활은 주식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됐다. 언제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2번은 증권회사에 걸음을 했다. 언제 담당자에게 연락이 올지 몰라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갈 때도 1시간마다 전화를 걸었다. 신문은 최소 6종류를 구독했다. 그중 2가지는 경제신문과 공업신문이었다. 적당히 좀 하지 그래? 어느 날 참다 못한 마코토가 그렇게 말했다. 유키오가 증권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끊은 직후였다. 아침부터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아 예민해져 있었던 것이다. 평소에는 마코토가 회사에 있어서 괜찮았지만 이날은 회사 창립 기념일이었다. 모처럼 쉬는 날을 잡쳐버렸잖아. 주식 거래에 쫓겨 둘이서 외출도 못하고 말이야.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면 집어치워야 하는 거 아닌가? 원성을 높인 건 교제 기간까지 포함해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결혼식을 올린 지 8개월이 됐을 때였다. 충격을 받았는지 유키오는 얼빠진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하얗게 질린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마코토는 금세 가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그가 사과의 말을 하려고 했을 때 그녀가 미안해요 라고 중얼거렸다. 당신한테 소홀하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건 믿어줘요. 하지만 주식이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들떠 있었나 봐요. 미안해요. 내가 아내 자격이 없네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괜찮아요. 나도 알아요. 그러면서 유키오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전화를 한 곳은 증권회사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주식을 처분해달라고 담당자에게 부탁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마코토를 보며 말했다. 투자 신탁은 금방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로 용서를. 괜찮겠어?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요. 당신을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니 미안해서. 유키오는 카페 뒤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등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럼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지. 마코토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다음 날부터 주식에 관한 자료가 집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유키오도 주식 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눈에 띄게 기운을 잃어갔다. 할 일이 없어서 따분해 보이기도 했다. 외출을 하지 않으니 화장도 하지 않고 미장원에도 거의 가지 않았다. 어쩐지 못난이가 된 것 같아. 때때로 거울을 보면서 그녀는 힘없이 웃었다. 문화센터에라도 다니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배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했다. 다도 꽃꽂이 그리고 영어 회화까지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다고 하니 그 반작용인지도 모르겠다고 마코토는 짐작했다.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유키오에게 시간이 남을 리 없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피임을 한 것은 결혼 후 반년 동안 뿐이었는데 그 후로도 아이가 들어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마코토의 어머니 요리코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낳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아들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불만인 듯 했다. 피임도 하지 않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마코토에게 비쳤다. 실은 마코토 역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유키오에게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마코토의 제안을 강경하게 거부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어쩌면 그때의 수술이 원인이라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나 슬퍼서 어떻게 살아요? 그때의 수술이란 임신 중절 수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하자는 거잖아. 치료하면 해결될지도 모르고. 마코토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불임 치료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그다지 잘 되지 않는다더군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어때요? 혹시 당신 아이 못 낳는 여자와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아이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알았어. 다시는 그런 얘기 꺼내지 않을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 가지고 여자를 질책하는 게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는 마코토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실제로 그 이후로 그가 먼저 아이 얘기를 꺼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 요리코에게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둘 다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거짓 설명을 했다. 그러나 유키오는 간혹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왜 우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까? 그리고 그 중얼거림 뒤에는 거의 언제나 다음과 같은 말이 이어졌다. 역시 그때 수술하지 말았어야 했나. 마코토는 잠자코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